아내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며 잠자리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의무처럼 대합니다. 당신은 그녀 옆에서 잠을 자지만 침대는 한때 뜨거웠던 열정이 묻힌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몸은 그곳에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손을 대면 그녀의 몸은 긴장하고 눈을 마주치려 하면 시선을 피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 도대체 언제부터 모든 것이 꺼져버렸는지 자문합니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일과를 관찰하고 심지어 불가능한 의심까지 해봤지만 예도는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녀가 당신을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요구하지도 떠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 섹스 없는 연옥, 퍼거토리오, 이름만 부부일 뿐 본질은 사라진 이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편안해 보입니다. 당신들은 대출금을 나누어 갚는 룸메이트이자 책임감을 공유하는 부모일 뿐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르몬이나 나이, 스트레스나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버린 것은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심리적 욕망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던 매력은 보이지 않게 아주 천천히 살해당했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자신이 그 죽음에 가담했습니다. 여자의 욕망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나 피부가 아니라 감정, 연결, 그리고 존경심을 먹고 자랍니다. 그 뿌리가 썩으면 몸은 그저 마음을 따를 뿐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당신을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욕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불꽃이 튀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잦은 실망,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길어진 침묵들이 그 불꽃을 좌절과 일상의 층위 아래로 파묻어버렸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실은 몸은 잠시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마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면 욕망은 시들어 버립니다. 다른 남자가 있어서도 당신이 크게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상상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죽어가듯 그것은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시체를 되살리려 하기 전에 무엇이 그것을 죽였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욕망을 죽인 것은 거창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사소한 무관심, 채워지지 않은 기대, 깨어진 신뢰, 쌓여가는 원망, 그리고 잠자리에서의 침묵 같은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관에 박히는 못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녀가 상상했던 남자에서 벗어나 그저 현실의 남자가 되는 그날부터 시작되는 아주 느리고 감지하기 힘든 죽음입니다. 자신의 꿈이 빛을 잃고 투영된 그림자와 함께 사는 것만큼 여자에게 가혹한 형벌은 없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고함이나 외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두 몸의 침묵, 욕망을 대체한 루틴, 불꽃이 있던 자리에 남은 공허한 눈빛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 유령과 침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여자라는 유령과 말이죠. 여자의 욕망은 단 하나의 이유로 죽지 않습니다. 보통 실망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여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상상했던 남자가 아닌 현실의 남자를 보기 시작하면 그녀의 마음은 조용한 애도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지었던 환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여자는 남자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미래의 모습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들은 잠재력, 미래, 약속을 봅니다. 당신을 관찰하며 자신의 꿈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버전을 당신에게 투영합니다. 성공할 남자, 자신을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남자. 그녀들은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미래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당신이 그녀의 환상과 일치해 보이니까요. 새로움, 설렘, 기대감이 당신을 빛나는 갑옷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빛은 바래고 일상은 닥쳐오며 세월은 흐르고 환상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이 끔찍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혼자 만들어낸 약속을 당신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제멋대로 설계한 목표에 당신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상 속의 왕자가 아니라 피곤하고 불완전하며 산만한 그저 현실의 남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지만 속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에게 속은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게 속은 것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탓합니다. 나를 실망시켰어. 그녀의 무의식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부터 욕망은 죽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꿈을 죽인 사람을 욕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이 그 무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녀의 원망은 커집니다. 친구들의 남편과 소셜미디어 속의 삶과 영화나 소설 속의 남자들과 당신을 비교합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다른 이들은 모두 해낸 것을 당신만 해내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상적인 비전에 맞지 않으면 당신의 정서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녀는 정체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녀는 평범함, 미디아크러티로 여깁니다. 그녀는 인생이 동화가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평범함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동경, 이상화, 환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몸은 반응을 멈춥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당신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욕망이 아닌 판단의 눈으로, 다정함이 아닌 평가의 눈으로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검토하듯 당신을 관찰합니다. 증오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실망이 무관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무관심은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경멸입니다. 서서히 그녀는 당신을 남자가 아닌 의무, 루틴, 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실망의 무게에 눌려 죽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한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미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애무나 말로도 그녀를 깨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에게 현실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욕망을 죽이는 것은 육체적 배신이 아니라 정서적 배신입니다. 여자는 실수나 심지어 외도까지도 용서할 수 있지만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은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안전함을 필요로 하고 안전함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의 판단이나 무관심, 조롱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녀의 몸은 의식적인 결정 없이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꿈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웃어넘겼던 순간, 엉뚱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논리로 정정하려 들었던 순간,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무관심하게 반응했던 순간들. 당신은 악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그녀의 일부분이 꺼져갑니다. 처음에는 노력했을 겁니다. 말을 걸고,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찾으려 했겠죠. 하지만 모든 시도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비판으로 끝날 때, 그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환상을 당신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연기자가 되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척합니다. 더 유순하고, 더 신중하고, 덜 진실한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억압은 파괴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욕망을 죽입니다. 욕망은 자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 통제를 놓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자신을 내맡길 수 있을 때만 욕망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 없다면 침대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성적으로 자신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다퉜는데 어떻게 몸을 열겠습니까? 그렇게 싸움도 드라마도 없이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도망치지 않지만 영혼은 철수합니다. 가족 저녁 식사, 휴가 사진, 아이들 뒤치다꺼리 속에 함께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느낄 겁니다. 그 냉기, 침묵, 사라진 반짝임을요. 당신이 애무하면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수천 번의 작은 몸짓으로 쌓이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를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 판단하는 눈빛, 경청하지 않는 태도 하나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어느 날 그 벽은 너무 높아져서 섹스조차 뚫고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많은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떠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편안함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안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머뭅니다. 자신의 역할은 수행하지만 욕망은 더 이상 그 연극의 일부가 아닙니다. 루틴, 습관, 체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렇게 욕망은 고함 한 번, 외도 한 번, 이별 한 번 없이 오직 무관심과 망각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욕망은 거의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열정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당신을 욕망하는 것도 멈춥니다. 욕망의 세 번째 살인자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한 방울씩 쌓여 영혼을 쓴마드로 가득 채웁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여자들은 의도치 않게 이것을 수집합니다. 마치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보관해야 할 보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잊어버린 약속, 말실수, 사과 없는 실망들. 이 중 하나만으로는 사랑을 죽일 수 없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과거의 당신들과 현재의 당신들을 갈라놓는 거대한 성벽이 됩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거나 따지지 않고 그저 저장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생일을 잊었던 때 장모님에 대해 했던 말, 그녀와 함께하는 대신 축구 경기를 보겠다고 했던 밤, 당신이 다른 여자를 2초 더 쳐다봤던 그 순간, 실제든 상상이든 그 모든 행동은 당신이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녀는 잊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관하고 닦아서 자신만의 원망 박물관에 전시합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유일한 상설 전시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그 더러운 과거의 유리창을 통해 걸러집니다. 당신이 꽃을 가져오면 죄책감 때문이라 생각하고 안아주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며 침묵하면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모든 것의 무게에 눌려 재해석되지 않는 당신의 행동은 이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망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실망한 아내가 아니라 순교자가 됩니다. 나는 참는다라고 그녀는 스스로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행복을 희생한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고 당신은 그 희생의 상징이 됩니다. 그녀의 서사에서 당신은 제대로 풀리지 않은 모든 일의 원흉입니다. 이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어납니다. 욕망이 소멸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욕망하지 않으니까요. 순교자는 자신의 포기를 상징하는 남자에게 열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의무로 변합니다. 사랑은 책임으로, 몸은 갑옷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생존합니다.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녀는 친구들, 어머니, 자매들과 일을 공유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녀는 치유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습니다. 이해심 없는 남자들, 제 역할을 못하는 남편들, 꿈과 다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독입니다. 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은 내 욕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녀의 확신에 먹이를 줍니다. 당신도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겁니다. 그녀의 눈길은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고 몸짓은 당신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에 바르게 말하지만 다정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만질 뿐 의도는 없습니다. 최악인 것은 그녀조차 자신의 원망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원망은 욕망의 세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폭력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말이죠. 소리 없이 천천히 죽이다가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을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오도 사랑도 아닌 오직 무관심뿐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해한 거짓말,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사랑을 나눌 때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쾌락에 떨게 할 완벽한 연인이 되고 싶었고,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만족하는 열정적인 여신이 되고 싶었죠. 두 사람 모두 악의 없이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지속된 연기는 결국 허구와 진실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연기했습니다. 쾌락을, 열정을, 욕망을 가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가치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도 그녀는 미소 짓거나 더 크게 신음했습니다. 불편할 때도 흥분한 척했습니다. 당신은 순진하게도 그녀의 쾌락의 비밀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역학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친밀함이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모든 잠자리가 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손을 대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 아이들, 일. 그녀는 이미 의무로 느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섹스가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 연기해야 할 때 몸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통증, 편두통, 불쾌감 같은 미묘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녀의 마음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용기가 없기에 몸이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몸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욕망은 혐오감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당신과의 섹스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배역과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마침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을 때 당신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라 믿었던 것이 연극이었고 다정하게 기억하던 애무가 리허설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분노, 굴욕감,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그녀는 거짓에서 해방되어 안도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서로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음에도 둘 다 속았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이야기가 더 가혹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을 진정으로 욕망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환상이었고 학습된 연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성적 욕망과 혼동합니다. 정서적 생존 수단으로 매력을 가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욕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진실을 발가벗기면 더 이상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단순히 연기를 멈춥니다.
거짓이 견딜 수 없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당신과 살고 집과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지만 당신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하는 폭력보다는 침묵의 평화를 택한 것입니다. 한때 사랑의 언어였던 섹스는 깨어진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쾌락은 없고 역사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고집하고 해결책을 찾고 변화를 제안하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법을 배운 몸을 되살릴 기술이나 몸짓은 없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가장 내밀한 형태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짓이 넘쳐나서입니다. 욕망은 진실이 숨겨진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 욕망은 없지만 삶은 계속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깨거나 안정을 잃거나 이혼의 혼란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지만 혼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섹스의 부재, 차가움, 루틴과 화해했습니다. 열정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란스러운 채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하며 재만 남은 곳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더 노력하고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하고 꽃을 사고 집안일을 더 많이 하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불꽃을 되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오늘 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일어난 일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쌓인 실망, 깨진 기대, 침묵, 거짓말들 말입니다. 당신은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켤 수 있는 불은 없습니다. 아무도 끄려 하지 않았던 화재의 차가운 잔해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욕망을 느끼지 않지만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공허함과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녀에게 섹스리스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견딜 필요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영혼에는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조용한 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분과 아이들과 미래 계획은 공유하지만 피부와 눈빛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그녀가 이 상태를 편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리감을 아파하지 않고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이유를 찾는 당신뿐입니다. 열정을 되살리는 법, 대화하는 법, 다시 연결되는 법에 대한 글들을 읽지만 상대방이 이미 욕망을 땅에 묻었다면 그 무엇도 소용없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 것은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를 실망, 피로, 한때 원했으나 갖지 못한 모든 것과 연관 지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희망이 있는지, 되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녀는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욕망은 루틴과 체념에 의해 자연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혼자 죽인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침묵, 거짓 미소, 두려움,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비겁함이 함께 죽인 것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납니다. 영혼 없는 동거, 관습 때문에 살아있는 관계. 거창한 배신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생략들이 파괴했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심장을 마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빈 침대와 미지근한 삶을 공유하며 체념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존엄과 욕망, 진실을 되찾을 것인지. 당신이 먼저 변하지 않는데 그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불을 지필 의지가 없는데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글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면 선고가 아니라 거울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은 것을 되살릴 수는 없어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정직해지는 법, 경청하는 법, 연기하지 않는 법, 침묵하지 않는 법을요. 욕망은 요구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진실로 매일 쌓아가는 것임을 배우십시오.